안녕하세요. 놀랑놀란의 미스터 놀란입니다. 지금 토트넘이 정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순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리더십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반더벤 선수가 폭탄 발언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을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손흥민 선수와는 너무나 잘 지내던 이 반더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일단 토트넘의 오너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레비 회장이 있을 때에는 사실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진작에 잘렸을 수도 있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죠. 사실 토트넘은 이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랑 비교하기보다는 하위권이랑 비교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데, 물론 이제 26점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까지 딱 여기까지의 선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과 여기의 차이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폼이 좀 좋으면은 금방이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데, 근데 문제는 자 26점으로 승점 동률인 팀이 지금 4팀이 있고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팰리스부터 썬더랜드까지, 그리고 이제 에버튼이 24점, 브라이튼이 23점, 토트넘이 22점인데 요 밑에 있는 팀들이랑 비교해보면은 토트넘, 뉴캐슬, 본머스, 풀럼, 브렌트포드 이렇게도 사실 몇 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게다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원래 17위였는데 토트넘에게 승리를 기록하면서 승점 3점을 얻었습니다. 즉 토트넘이랑 싸우기 전에는 강등권 바로 위에 있던 팀이 바로 노팅엄인데, 노팅엄에게 3대0으로 패한 팀이 바로 토트넘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사실은 이 기록만 봐도 전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심지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시즌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17위로 마무리했던 그 시즌인데 16경기를 현재 감독으로서 지낸 딱 그 시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 시즌 딱 시작한 뒤 16경기가 지난 시점으로 봤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승률은 43.8%, 그리고 이제 프랭크 감독은 37.5%. 그나마 리그 순위도 이때는 10위였고요. 상위권, 하위권, 물론 이제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여하튼 뭐 경기당 승점, 경기당 골의 수, 경기당 실점 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볼 때 모든 지표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표가 훨씬 더 나은 겁니다. 당연히 이제 찬스를 만든 횟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선 손흥민 선수의 공헌도 있었고 골득실의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이때 당시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성적이 안 좋았을지언정 골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7골이나 득실차에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프랭크 감독은 4점 차이밖에 나지 않죠. 게다가 기본적으로 뭐 패스 성공률이나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 등 위협적인 수치가 훨씬 더 좋았던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다. 그래서 해외 팬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 프랭크 감독의 임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때 당시에 이 정도의 골 득실차를 가지고도 강등권이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훨씬 더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클루셉스키, 메디슨, 솔랑키가 없지 않냐 라는 반론을 하기도 하지만, 프랭크 감독에게 이 선수들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냐? 오히려 쿠두스, 사비 시몬스,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이 이미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변명거리도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안주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비카리오, 반더벤, 로메로 이런 선수들이 없었는데, 이 선수들을 그래서 그레이, 뭐 벤 데이비스 이렇게 떼워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이번 시즌이 나은데 왜 성적은 더 안 좋냐? 게다가 이제 프랭크 감독이랑 안제 감독이랑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클럽의 어떤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토트넘이 이번에는 이 감독을 빠르게 자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BBC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아슬레틱에서도 지금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There are no quick fixes. 토트넘을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프랭크 감독이 노팅엄에게 3대0으로 졌을 때 굉장히 실망스럽다, 경기력이 안 좋았다, disjointed, 뭔가 이렇게 끊어진 느낌이 들었다, 조직력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테이블 17위 팀한테 박살난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걸 고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다. 심지어 토트넘의 이 평점을 10점 만점에 0.9점을 줬습니다. 1점도 안 준 거죠. 노팅엄이 6.8점을 줬고,
이 전체적인 전술도 문제가 있고 교체도 문제가 있고 스타팅 11 선발을 만드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선발진 자체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선수 면면을 살펴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비카리오 선수도 굉장히 골을 잘 실점하지 않는, 굉장히 선방을 잘하는 그런 선수인데 뭐 그렇게 나쁜 키퍼라고 할 수 없죠. 손흥민 선수 있을 때 굉장히 잘해줬고, 포로, 로메로, 반더벤, 스펜스, 이 조합은 지금 3경기 연속으로 바뀌지 않는 조합이었는데 이 선발진으로서 사실 나쁜 그런 수비진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중앙 쪽에 벤탄쿠르, 그레이 뭐 이렇게 있는데 약간 좀 애매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여튼 이 공격진 사비 시몬스, 쿠두스, 무아니, 히샬리송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라인들도 사실은 면면을 살펴봤을 때 안 좋은 선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좋은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베스트 11인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교체 명단에서 베르바리나 팔리냐 이런 선수들을 데려올 수도 있고 존슨 텔까지 썼단 말이죠.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들어간 어떤 기대감들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토트넘은 분명 선수단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리그 11위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죠.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확실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프랭크 감독의 리더십입니다. 뭐냐면은 대놓고 지금 감독을 무시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제드 스펜스 선수가 교체가 되는 상황에서 교체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교체가 되니까 와가지고 이제 본인한테 건네준 자켓을 이제 밑으로 패대기 치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근데 뭐 제드 스펜스가 원래 그렇게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선수인가? 뭐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제드 스펜스가 예전에 이제 선발로 나서지 못하던 그런 때에 굉장히 좀 불만을 표현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사실 제드 스펜스보다는 제드 스펜스의 누나가 그렇게 화를 내는 장면들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곤 했었는데, 여튼 뭐 제드 스펜스는 전적에 약간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반더벤은요? 반더벤 선수는 사실 토트넘에서 가장 좋은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신뢰를 받고 능력적으로도 좋은 선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지난 경기에는 반더벤 역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는 제드 스펜스의 태도 문제가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보면은 첼시전 패배 이후에는 스펜서와 미키 반더벤 등 일부 토트넘 선수들이 프랭크 감독의 악수 제안까지 무시하고 라커룸으로 향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 페드로 포로도 욕을 먹고 스펜스, 반더벤 등등 왜 이제 감독을 무시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감독의 무능함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 프랭크에게 직접 찾아와가지고 사과했다고 알려지기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맡고 있던 이 주장직을 맡고 있는 로메로는 지금 리더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폴 오키프 기자에 따르면 로메로가 리더십 면에서는 보여주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랭크 감독이 일단 스펜스랑 대화를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문제는 반더벤 선수가 이게 지금 토트넘 팬들의 간을 서늘하게 만드는 장면인데, 이제 내일이면은 게리 네빌과 함께 인터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를 토트넘 팬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해리 케인이 예전에 맨시티로 가고 싶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히고 폭탄 발언을 했던 그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게리 네빌이 누군가를 불러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요 프로그램에서는 이 팀에 충격적인 어떤 타격이 되는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수들도 약간 폭로를 하기 위해 나가는 자리다 라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트넘 팬들도 약간 케인 PTSD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분명히 흥미로운 대화들이 나올 것 같다. 특히 몇 주 전에 체결하기로 했던 새로운 계약을 지금까지 체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반더벤이기 때문에 반더벤이 어떤 이적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토트넘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신호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This is going to cause a shitstorm. 이거 완전 난리가 날 거다. 이게 지금 벼락 칠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고 발표하는 거 아니냐.
레알 마드리드가 다음 여름에 센터백 구하고 있다던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게리 네빌은 그냥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에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열받는다. 트위터 ITK에서는 이미 지금 토트넘에게 문제가 있는 소식이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의 뒤에는 손흥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반더벤 생일이었지만 여하튼 반더벤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어떤 리더십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 토트넘에 더 이상 묶여있을 이유를 못 찾고 있다. 뭐 예전에 반더벤 선수가 딱 입단했을 때에도 가장 고마운 선수나 아니면 토트넘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 선수로서 손흥민 선수를 꼽고 항상 이제 손흥민 선수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게다가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방문했을 때는 반더벤 선수를 포옹하는 그런 장면도 다른 선수들보다 유독 길게 포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하튼 이 반더벤 선수까지 토트넘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팬들이 지금 굉장히 초조해하는 상황인 것이죠. 토트넘은 반더벤 없으면 제가 봤을 땐 11위가 아니라 이거 뭐 추락하는 거 머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불행 중 다행, 웨스트햄, 번리, 울버햄튼이 지금 폼이 아주 개떡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뭐 울버햄튼은, 근데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울버햄튼의 마지막 패배는 14패를 당한 울버햄튼인데, 이 14번째 패배는 기존의 패배랑 달랐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면 아스날과 거의 끝까지 치고받는 그런 경기를 하면서, 물론 자책골 2번이 터지면서 2대1로 졌는데, 아스날이 이때 진짜 가까스로 이겼거든요. 이 경기 만약에 못 이겼으면 맨시티랑 승점 동률 될 뻔했고, 오히려 이제 득실차에서 밀려가지고 이제 2위로 떨어질 뻔했는데, 여하튼 울버햄튼이, 야, 이게 EPL입니다. 울버햄튼이 지금 20위이고 EPL의 이제 꼴찌 팀이지만 1위 팀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EPL의 경쟁력이 높은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여하튼 울버햄튼, 번리, 웨스트햄이 있길 망정이지 토트넘은 이렇게 폼이 안 좋은 팀이 있지 않았으면은 그 이상으로 추락할 수 있는, 반더벤 없이는 뭐 더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 프랭크 감독의 리더십 부족,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떠난 뒤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장 안팎에서의 영향력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하튼 토트넘은 몇 시즌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뭐 손흥민 선수 있을 때는 챔피언스리그 단골팀이었다가 지금은 뭐 유럽 대회를 구경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팀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과연 반더벤은 내일 무슨 발언을 터뜨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는, 그리고 뭔가 목 잘린 닭, 머리 없는 닭이 되어가는 토트넘의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관련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